농구 월드컵과는 영 인연이 없던 캐나다가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우승에 도전합니다. 매 경기 득점왕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한 캐나다는 꾸준히를 도맡는 빌런 브룩스와 국대 버프를 받는 RJ 베럿의 지원까지 더해지며 둔치치가 버틴 슬로베니아를 잡고 준결승에 안착했는데요. 이에 반해 에이스인 니콜라 요키치 없이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세르비아인데 과연 이 두 팀 중 대망의 결승 티켓을 거머쥐는 쪽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브룩스의 패스를 받은 파웰의 자유투로 캐나다가 선취점을 넣으며 출발한 경기 초반은 양팀이 한 번씩 흐름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기선을 제압한 건 보그나로비치가 날아다닌 세르비아였는데요. 대놓고 스가에게 더블팀 가는 수비를 통해 캐나다의 공격을 연이어 막아낸 세르비아가 연속 3점을 적중시키며 쾌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캐나다 역시 베럿의 백투백 3점으로 금세 치고 올라왔는데요. 비록 아직 0점이 안 잡힌 스가는 1쿼터 무득점에 묶였으나 대신 올리닉이 보그단의 레이업을 찍은 블락을 브룩스는 오픈코트에서 과감히 달려들어 자유투를 얻어냈고 베이스라인을 잘 파고든 베럿도 양질의 패스로 힘을 보태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끈질긴 수비에 고전하던 스가의 오펜스 파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다시 세르비아로 기울었는데요. 파울 트러블에 걸린 스가가 코트를 비우자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은 캐나다는 트래블링, 오펜스 파울, 패스미스 등 다채로운 턴오버를 범한 사이 보그다노비치를 비롯해 주전 벤치할 것 없이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선전해준 세르비아가 쿼터 막판 11대0 런을 달리며 조금씩 간격을 벌려나갔습니다. 세컨 유닛 대결에서 크게 밀린 캐나다는 2쿼터 초반부터 셰이를 재투입해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올리닉이 코너에서 완전히 오픈된 알렉산더 워커의 3점을 도운 것은 물론 백도어 컷인에 들어가는 베럿에게 찔러준 패스로 자유투도 이끌어내며 한결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캐나다 못지않게 세르비아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인데요. 시종일관 셰이에게 쉽사리 공간을 내주지 않는 질식 수비로 여러 차례 공격권을 가져온 세르비아는 체력을 보충하고 돌아온 보그나로비치의 연속 점퍼 득점을 앞세워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을 스가가 아니죠. 파웰의 실 스크린을 이용한 레이업으로 이제서야 첫 득점을 신고한 셰이는 2대1 아웃넘버 상황 엘리웁 실점을 내주기 무섭게 또 다른 알렉산더인 워커에게 뿌려준 패스로 어시를 기록한 데 이어 호흡이 맞지 않은 세르비아의 턴오버로 가져온 공격에선 더블팀 반대쪽으로 파고들어 자유투도 이끌어내며 슬슬 발동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하나 캐나다의 이런 맹렬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가 빈틈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한 수비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컷인으로 수비를 무력화시킨 셰이가 파웰에게 전달한 패스로 2점을 만회하자 파웰의 도움 수비를 유도한 보그단도 니콜라를 잘 본 숟가락 패스로 화답했고 수비 5명 사이에 둘러싸인 셰이가 어렵사리 자유투를 얻어내면 살짝 운까지 따라준 세르비아는 확실하게 인사이드를 노리는 작전으로 응수하며 쿼터 막바지엔 어느새 15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을 압도당했던 캐나다가 3쿼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마침 이 구간 수비에서 존재감을 뽐낸 스가의 백투백 스틸을 포함 좋은 수비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한 캐나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에서의 날카로움 또한 아쉬웠는데요. 세르비아 수비의 허를 찌른 브룩스의 코너 3점을 제외 자유투 2구를 모두 놓친 베럿은 물론 오늘 부진한 올리닉마저 어깨빵 잡빙을 시도하다 대려 오펜스 파울을 지적당하며 쉽사리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따라가는 캐나다와 이 추격을 뿌리치려는 세르비아의 시속 게임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이 구간 오랜만에 수비 2명을 달고 터프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를 적중시킨 셰이가 저돌적인 돌파로 장기인 자유투도 이끌어내며 어떻게든 한자리 점수차를 이어가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때마다 지배할 정도로 인사이드 공격만을 고수한 세르비아가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캐나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골밑 득점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두 자리 점수차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쿼터 막판 간만에 시도한 세르비아의 3점마저 연달아 림을 통과. 수비 2-3명 사이에서 고군분투한 스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가 12점을 앞선 채 4쿼터에 돌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캐나다가 심기일전에도 모자랄 순간 믿었던 스가의 턴오버는 물론 마음이 앞선 브룩스의 패스미스까지 나오며 오히려 세르비아가 오늘 경기 가장 큰 17점 차 리드를 잡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간은 충분했기에 캐나다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더블팀이 디폴트인 스가의 패스를 받은 브룩스의 오픈 3점에 코너에서 대기 타고 있던 베럿도 스팟업 3점을 쏘아올리며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BQ 맨사들이 모인 농구 강호 세르비아를 상대로 4쿼터의 두 자리 점수차를 뒤집기란 역부족이죠. 특히 후반 들어 다소 잠잠하던 보그다노비치가 경기 막바지 클라이막스를 장식, 유로스텝 밟은 브룩스를 찍은 블락을 비롯해 샤클락 직전 큰 보폭을 뽐내며 자신있게 올라간 사이드 스텝백 3점에 딱 돌파 경로를 지키고선 수비로 쐐기를 박는 연속 스틸까지 따내며 사실상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95대 86. 잘한다 했지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던 세르비아가 캐나다까지 잡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게임 플랜이나 조직력 면에서 두 팀의 실력 차이가 극명했던 경기였는데요. 대놓고 우린 한 명만 막으면 돼 수비를 펼치며 캐나다 에이스인 셰이를 야투시도 단 8개로 묶는데 성공한 세르비아는 로봇처럼 무표정으로 졸라 잘하는 보그다노비치를 중심으로 코트를 밟은 선수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고른 효율을 자랑하며 준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스가를 제외하면 공격을 풀어줄 자원이 전무하다 보니 이렇다 할 반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월드컵 4강 신화에만 만족해야 했네요. 사실 미국 대 캐나다의 결승을 기대했는데 역시 농구는 팀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세르비아가 우승까지 해버리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